자, 보자. 정적분의 마지막 단어는 속도, 거리와 적분이야. 여기는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건데, 이번에서도 얘기했지만 석투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일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고 있는데, 실제로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여기 있는 상태까지 묘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평면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 속도의 그래프가 나와 있고, 보면 알겠지만 속도가 처음에 6인 상태를,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6인 상태야. 그런데 속도의 방향은 양이야. 언제까지? 6초까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냥 느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 얘가 이런 식으로 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처음에 좀 빨랐지만 나중에 느려져서 6초일 때 속도가 0이 되고, 이게 음으로 바뀌면 반대로 움직인다. 이런 관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실제 위치의 변화량만 보면 얘를 뭐 해야 돼? 적분해야겠지. 그지? 근데 이동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VT의 절대값을 적분해야겠지. 사실 면적을 구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석할 수가 있어서, 이걸 보고 전피의 시각 t의 속도가 나와 있고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정적분이에요. 부호를 고려해서 더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동거리라고 하면 정적분을 절대값을 적분하는 거죠. 이게 왜 이런지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림에서 포함한 건데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변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아니지, 위치라고 봐야지. 위치가 t에 관한 식으로 주어질 거니까. 위치고, 위치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면 가속도, 가속도를 접근하면 속도, 속도를 접근하면 다시 위치식이 나오는 그런 관점이다 라는 거고요. 자, x축을 움직인 점 p는 원점을 출발한 후 t초가 지났을 때 속도가 이미 나와 있어요. 1초, 2초, 3초가 지났을 때 점 p의 위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러면 정적분을 3번 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불편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 0에서 t까지 vt dt, 이게 약간 문자를 다른 걸 쓰면 좋은데 사실 별로 안 헷갈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냥 적분해서 t를 집어넣자고. 원래 이 t 대신에 x 같은 걸 보통 쓰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게 위치식이니까 이 x라는 놈은 t에 관한 식으로 나와야 돼서 결국 다시 x를 t로 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안 헷갈리면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4t 3분의 1 t의 세제곱이 될 거고, 0에서 t를 집어넣으면 실제로는 4t 3분의 1 t의 세제곱, 그냥 이게 되겠지. 0은 의미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x1, 1초일 때 속도 t에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아? 그럼 3분의 11 위치죠, 위치. 예. 그 다음에 x2 3분의 16 미터가 될 거고요. x3 얘는 3미터가 되겠죠. 근데 보통 책에서 권장하는 풀이가 이제 여기를 x라고 잡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적분에서 정수분 정의를 쓰니까 x에 대해 쓴 다음에 다시 t에 대해서 바꿔야 되건데 이렇게 하지 마, 귀찮으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는 안 할 건데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xt를 쓸 때 얘를 그냥 부정적분을 해버려. 그러면 4t 3분의 1 t의 세제곱이 되지. 맞아? 근데 부정적분은 적분 상수가 있어야 되잖아. 이 적분 상수를 얘가 결정하는 거야. 원점을 출발한다는 것은 x0이 0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얘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권장하는 풀이는 저 녹색 글자로 되어 있는 풀인데 귀찮으니까 그냥 부정적분을 이용하고 적분 상수를 처음 위치를 가지고 결정하면 돼. 원점을 꼭 출발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 뭐 2인 위치를 출발하려 이러면 0 넣었을 때 2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도 이제 거리를 뭐 편의상 L이라고 하고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 예. 근데 어차피 VT를 절대값을 적분하려면 0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VT가 지금 4-t의 제곱인데 이게 0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고 t는 항상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2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얘가 0부터 2까지는 그냥 VTD 그대로 쓰면 되고 2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VTD를 쓸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런데 이걸 이렇게 다 쓰고 있는 것도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렇게 다 써서 풀고 있는 친구들은 다 뭐 하는 거냐면 충실히 이걸 외운 거예요, 지금. 얘하고 얘를 외웠고 답은 나오고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왜 그러냐면 아까 1번에서 우리가 이미 뭘 풀었냐면 2초일 때 위치를 풀었거든. 근데 이 t가 2라는 사실이 뭐냐면 이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2초일 때까지 움직이는 방향이 양의 방향이란 말이야. 맞아? 네. 그럼 x2가 이미 3분의 16이었잖아. 근데 x3이 3m로 줄었지. 그럼 반대 방향을 갔다는 얘기야. 그럼 반대 방향 얼마만큼 줄어든 거야? 3분의 7만큼 줄어든 거지. 그잖아. 3분의 7 그냥 다음 답인 거야. 그러니까 물체 움직임을 해석하는 친구는 문제 2번의 답을 그냥 3분의 16 더하기 3분의 7에서 3분의 23이라고 쓰지 이런 정적분의 식 자체를 쓰지를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물체 운동을 계속 내가 해석하려고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고요. 예. 그냥 생각하기 싫으니까 숫자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나중에 틀리게 되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해요. 그런 학생들이 걸러내기 위한 문제들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관심을 갖도록 하고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의 T초의 속도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아요. 옳은 걸 골라라. P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때가 있었나요? 멈췄다는 얘기는 뭐냐면 속도가 0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냐인데 없고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속도가 0인 상태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1번 틀렸어요. 점 P를 움직이는 동안 움직이는 방향을 하나, 둘, 셋, 두 번 바꿨죠? 틀렸네요. 그죠? 점 P는 출발하고 4초 후에 원점에 있었다. 4초 후에 원점에 있었다는 얘기는 위치가 원점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0에서 2까지 저 삼각형의 면적으로 위치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2에서 4까지 삼각형의 면적은 절대값을 갖고 부호는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적분을 해버리면 0에서 4까지 정적분이 0이 될 거니까 원점에 있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점 P는 출발하고 나서 6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었다라고 했는데 7초 후죠? 예, 틀렸고요. 점 P가 출발하면서 7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는 삼각형의 면적을 다 구해야 되니까 2 더하기 사다리꼴 4인가요? 네, 그럼 8이네 8. 7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는 8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쌤한테 배운 거 해보자. 지상 위 10m 높이에서 처음 속도 20으로 똑바로 발사했어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얘기하는데 높이가 사실은 위치의 관점이겠잖아? 맞아? 네. 그래서 얘를 XT라고 해보면 쌤은 어떻게 라고 했어요? 그냥 부정적분 해버리라고 했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부정적분 하면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0t일 거거든? 맞아? 이때 얘는 처음에 10m의 높이 출발했기 때문에 x0이 얼마여야 돼요? 1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10만 더하라는 얘기지. 이해되나? 네. 웹에서 12월 내로에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내 시리가 바쁘네요. 네. 그러면 x3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25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자, 물체 운동을 생각해 보면 최고점에 도달하면 물체는 뭐 하고 있나? 정지해 있죠. 정지해 있다는 것은 속도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VT가 지금 20-10t니까 얘가 0인 상황을 생각하면 t는 22거든요. 예. 그러면 이때 지면속도 높이는 x2를 구하면 되고요. 아까 다 구해놨기 때문에 30 되겠죠. 됐나? 발사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얘기해봐. 네? S 같은 걸 네? 봐봐, 이거를 나 아까도 얘기했잖아. 보통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학생들이. 맞아? 0 되는 것도 찾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답이 나와요. 안 나오지 않는데. 계산하면 25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좀 해보자고. 여기가 이제 지면이에요. 이 지면으로부터 10m 위 어떤 위치에 물체가 있어요. 사실 이 물체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건데, 그냥 공중에 떠 있다고 표현하면 좀 적절하지 않으니까 뭐 위에 올려지는 것처럼 얘기한 거야. 알겠지? 그럼 얘를 위로 발사를 했잖아요. 맞아요? 위로 발사를 하면 이 밑에 뭐가 장애물이 없다고 했고요. 얘는 원래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거지만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니까 마치 옆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림을 약간 속일 건데,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해석한 게 이때가 t가 얼마일 때예요? 2일 때예요. 맞아 안 맞아? 그리고 30m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재면 20m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얘가 3초일 때 25m 있었다는 얘기는 이 정도의 위치에서 t가 3초일 때요. 여기와 여기 사이가 몇 미터다? 5m다 이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라는 얘기는 여기 더하기 여기 구하세요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체 운동을 해석하고 있었다면 3번의 답은 그냥 뭐라고? 25라고 바로 적겠죠. 그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빨라요. 빠르고 정확하고 이러니까 물체 운동을 항상 해석을 하려고 시도를 하세요. 알겠죠? 다음 5번. 동점 P는 처음 속도 6m/s로 A를 출발하여 가속도 2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어요. P가 출발한 2초 후에 동점 Q가 A를 출발하여 동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P를 추적한다. Q가 P를 따라잡기 위한 K의 최소값을 구하라. 얘는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풀 수 있는 거 제가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 풀라고 시킬 건데 약간의 도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점 P는 처음 속도 6으로 A를 출발하여 가속도 2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맞아? 그러면 VPT를 구할 수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그냥 적분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가속도가 2니까 가속도 1을 적분하면 2T일 거 아니니? 처음 속도가 6이라는 것은 0을 대입하면 6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더하기 6. 이해돼요? 괜찮지? 맞아? 예. 네. 그 다음에 VQT는요. 일정한 속도 K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K예요. 뭔 말인지 알죠? 예. 네. 자, 근데 따라잡는다는 것은 위치가 같다는 개념이라서 이걸 한 번 더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PT를 구해요. XPT는 뭐가 되겠니? 얘를 적분하면 T의 제곱 플러스 6T?
맞아? 선생님 처음 위치가 안 나와 있어요. 처음 위치가 안 나왔으면 더 좋아요. 그냥 처음 위치를 우리 마음대로 0이라고 잡으면 돼요. 왜냐면 따라잡기 위한 k의 속도의 최소값은 처음 위치와 관련이 없는 값이기 때문에 처음 위치를 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처음 위치를 0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래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XQT 얘는요? KT라고 쓰고 싶죠? KT라고 쓰고 싶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P가 출발한 2초 후에 동점 P가 A를 출발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 KT라고 써서 예를 들어서 알겠지? 근데 얘는 뭐라는 얘기? 2초 후에 출발한다는 얘기는 XQE가 0이란 말이야. 그잖아. 2초일 때까지 0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적분상수가 뭐라는 얘기냐? 2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지.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K가 되겠네. 물론 좀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2초라는 말을 보고 그냥 K 곱하기 T-2인가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정의역이 이래야 되니까. 2를 넣었을 때 A와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요. 결론 이거죠. T의 제곱 플러스 6T도 위치고요. K 곱하기 T-2도 위치니까. 이런 얘기 아닐까요? 출발로 따라잡는다고 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K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생각할 시간을 제가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물론 3분 이내에 답은 맞을 수도 있죠. 실력이 좀 있잖아요, 이제. 아까 도함수활용 2번 시험 본 거 보니까 실력이 아주 출중하더만. 자, 한번 생각해봐요. 3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죠.
답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시 앞으로 가죠. 자, 봐봐. 이건 결과적으로 방정식의 실근이 이 우측에 존재하느냐 묻는 문제야. 몇 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근해 분리 문제일 거란 말이야? 감이 왔어요? 어허. 일단 세제곱은 아니고요. 근데 아까 제가 풀이 슬쩍 보고 왔는데 그 근해 분리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했잖아. 맞아?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하나 그릴지 두 개 그릴지 선택하는 게 좋다고 했지. 여기서는 하나를 그리는 게 좋을까? 두 개를 그리는 게 좋을까? 하나요? 진짜요? 얘는 0,0과 마이너스 6,0을 지난 포물선의 형태일 거고 얘는 2,0을 지난 직선의 형태일 거니까 두 개를 그리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 굉장히 복잡한 풀이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러고 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참수는 심지어 t는 항상 양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6 저쪽은 그릴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오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밖에 없는 거죠. 0 여기도 빠져요. 심지어 여기 마이너스 6이고 이해되시죠? 네. 그럼 2,0을 지난 직선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얘가 만나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못 만나죠? 이런 식으로 가야만 만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 이 점이 2,0인 상태예요. 그러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저 k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판별식 이용하기로 했으니까 저걸 데려오는 건 괜찮아요. 이놈이 0인 값이죠? K는 2 또는 18이 나올 거란 말이지. 2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 포물선은 전체 다 있다고 판단하죠, 판별식은.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K가 2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쪽에 곡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네.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K는 18일 거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기 위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18보다 크거나 같다. 즉 최소값 18인 거고 18보다 더 커지는 건 상관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생각보다 별 문제 아니지만 제가 선행반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정답을 맞춘 학생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네. 대부분 다 왼쪽으로 옮겨가지고 미정 교수님 K를 1차원 계에서 섞어가지고 근해를 이렇게 빡세게 쓰고 있고 막 이런데 왜 그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학도 우리가 지금 끝나가잖아요. 지금 1순환이. 근데 수학에서 우리가 배운 게 그거잖아. 그래프를 그릴 때 하나를 그릴지 두 개를 그릴지 생각을 해서 뭐가 더 편한지를 보고 더 편한 것을 택한다. 이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